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읽어주는 채널의 콘텐츠 투자자입니다. 제가 거의 한 달 만에 지금 방송을 갖다가 새로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했던 게 7월 22일 그때였고, 시기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가 거의 바닥이었죠. 실제로 7월 22일 이때가 이제 우리가 당시 해시레이트가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을 하는 시점이었고, 지금은 오늘이 8월 23일 새벽 4시 50분, 이렇게 지금 4시 52분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거의 한 달 만에 계속적으로 이제 가격은 쭉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내 시세로 치면은 5,720만 원 정도까지 가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뭐 해시 레이트가 조금 이제 반등을 치는 시기였고, 그러면서 사실 난이도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는 8월 1일 날에 이제 난이도 조정이 돼가지고 그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5월 이후로는 처음으로 이제 상향 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어쨌든 이때가 저점이었고, 이때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반등으로 쭉 올라가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부터 우선 이때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살펴보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잠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만에 이렇게 한 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일도 바쁘고, 뭐 지금 뭐 보시면 시간도 그렇지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이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또 지금 새로 구해가지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좀 많이 늦춰졌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뭐 크게 바뀐 건 없고, 지금도 이런 추세 안에서 우리가 똑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7월 23일이었습니다. 당시에 JP 모건에서도 이제 가상자산 펀드를 갖다가 판매를 하기 시작하겠다 하는 뉴스가 있었고, 이분들 JP 모건도 이제 투자은행으로서는 꽤 큰 회사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밌는 거는 JP 모건 자산관리 직원들은 직접 제품 추천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객의 주문을 대신해서 구입하거나 판매만 가능하도록 하기. 추천을 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거죠. 나중에 뭐 추천했는데 이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상투를 잡거나 이러면 사실 좀 곤란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도 가상자산을 펀드를 판매를 하기 시작하겠다 하고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도 똑같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관심은 지속될 것이고, 디파이는 초기 단계라고 한국은행에서도 약간 보고서 형태로 해서 이제 발행을 했죠. 그래서 가상자산이 법정화폐와는 통용 가능성이 낮다라고 했고, 실제로는 디파이가 초기 단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이전에도 사실은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을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딜레마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에서는 자산에 대해서, 가상자산의 지위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기 싫지만 그래도 세금은 걷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그런 태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이 안에는 담겨 있는 거죠. 투자는 뭐 지속이 계속될 것이고, 디파이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뭐 쭉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약간 이중적인 자세를 뭐 한국은행이나 우리나라 정부나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건 얼마 전에 기사인데 8월 19일 거니까, 이 암호화폐 자산 운용 시장이 2030년에 93억 달러로서 예상이 되고 연평균 30% 정도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이런 맥락에서 지금 초기 단계라고 하는 것에서 기반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는 굉장히 이쪽으로 많이 진출할 것이다. 실제로는 이 JP 모건의
이런 행태하고도 사실은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93억 달러가 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뭐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그 암호화폐가 사실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자산 운영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은행이나 기타 기관들이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수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지금 사실은 은행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다른 기관들도 이렇게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 금융이 이쪽으로 많이 발달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 돈을 맡기는 형태가 될 거고,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험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쪽으로 가장 국내에서 현실화 되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죠. 이 개인 금융이나 뭐 자산 관리나 뭐 상담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보험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국내에서도 향후에는 조금 그 마인드가 조금 깬, 뭐 이런 보험 취급하시는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뭐 뭐라 그럽니까? 이 투자 상담 아니면 자산 관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향후에는 이런 쪽으로 약간 고객 서비스를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있고, 제가 다른 분들 중에서도 혹시 뭐 그 이런 보험업을 하시는 분들을 몇 분을 얘기해 보면은 이 뭐 아예 개념이 없는 분들은 아예 모르고, 이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실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역시나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좀 부정적이지만,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조금 의식도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개인 금융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이 미국 얘기입니다. 개인에게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4만 6천 달러 8월 10일 날에 크게 한번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보시면은 뭐 이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오른 거, 이렇게 쭉 오르는 것들이 실제로는 그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개인으로는 과세를 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에 따르면 인프라법 개정안에 대해서 미국 의회가 그 브로커의 범위를 디지털 자산 이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을 했고, 이 세금 징수 대상을 이 브로커에 대해서만 하겠다. 그래서 기존 인프라법에서 브로커로 분류되었던 하드웨어 제조업자, 소프트웨어 개발업자, 채굴업자, 개인 투자자들은 과세 의무에서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개인들한테, 개인 투자가한테는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는 내년에 20-2% 과세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또 얘기를 확인해 보면은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죠. 내년부터 인정을 안 해도 과세는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일단은 내년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뭐 그때 바뀌는 게 있어가지고,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난달 말 얘기인데, 비트코인이 거래소 유출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지금 사실 지금 8월 말 시점인데 지금까지도 사실은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들이 계속적으로 유출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 부족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7월 말부터 해서 현재 지금 8월 23일인데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렇게 그 데이터 글래스노드에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지금도 찾아보면은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들은 유출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아마 향후에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강세장의 신호로서 아마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채굴 난이도도 이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8월 1일자가 이제 상승이 있었고 7월 말일까지 해시레이트도 마찬가지였고 가장 저점을 찍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말 이후로 사실은 이때가 저점이었죠. 7월 20일 이후로는 사실은 이때 해시레이트 끝이었고 8월 초에 이제 이때 이제 난이도 반영돼서 이때 이제 다시 난이도도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시점 이후로는 사실은 우리가 그 중국에서 탈중국화 해가지고 채굴 업자들이 해외로 이렇게 채굴 장비들을 유출을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이제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이제 우리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 예전에 뭐 4월달, 5월달 이렇게 두 번의 큰 하락을 막 그렇게 쭉 떨어졌는데 이런 걸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길게 보게 되면은 실제로는 4월, 5월 이렇게 하락을 맞고 옆으로 횡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질질 흐르다가 지금 이 시점이 7월 말부터 해서 이렇게 다시 반등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의 하락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예전에 이렇게 우리 1,000만 원에서 빌빌대다가 이렇게 한번 쭉 오르다가 3만 달러 넘어서면서부터 이렇게 한번 맞고 이때 한번 주춤을 하면서 이렇게 더 이제 크게 오르는 거죠. 사실. 그럼 이것도 이렇게 이제 우리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얼마만큼 더 올라야 되냐는 건 사실 이거를 사실 가늠해 볼 수가 있고 이 시점에서 이 반등이 오는 거는 사실은 지금 뭐 기술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거하고 사실은 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이 반등하고 이 반등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이 모습이 여기에서 이제 다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예측은 할 수가 있지만 예측하는 것보다는 사실 어쨌든 여기 우리가 반등을 쳤기 때문에 여기서 치는 걸 갖다가 여기서 오르는 거는 어디까지 오를 것인지는 예측하기보다는 실제로는 상황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뭐 어쨌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움직임들은 나쁘진 않은 움직임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다 치면은 사실은 우리도 가늠하기는 힘들죠. 어쨌든지 뭐 이거를 얼마까지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알트코인들이 오르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해두시는 게 향후 급박한 상황이 나왔을 때 아마 대응하시기가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으로선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8월 말 정도가 됐고 이게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 정도까지는 사실은 오른다 치면은 8월 말 정도까지는 되면은 아마 우리가 6만 달러 대략적으로 한 7천만 원 뭐 이 정도까지는 점진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되면 또 한번 저항은 한번 나올 겁니다. 뭐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사실은 이게 뭐 보여드려야 될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맨풀도 한번 제가 한번 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걸 한 맨풀 카운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보면 사실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한번 크게 있다가 이렇게 떨어진 건 실제로는 여기서도 나타나요. 7월 5일 이후로는 사실 이렇게 한번 다 빠져나가고 나서 끝났다는 겁니다. 7월 5일 이후로는 지금까지도 크게 바뀌는 건 없다는 얘기죠, 사실. 그럼 이게 7월 5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두 번 하락을 맞으면서 이 7월 초까지 이렇게 쭉 떨어뜨린 게 이때까지는 결국 이때까지 해서 다 빠져나갔던 거고 이때가 해시레이트가 사실 바닥을 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사실은 큰 움직임이 사실은 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바닥을 치다가 이제 서서히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인 거지.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이 이후로는 사실은 뭐 이렇게 오르는 것도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크게 뭐 대수롭게 뭐 이렇게 얘기할 상황도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사실 이렇게 조금 원래대로 해서 회복을 하는 이런 시점이고 크게 뭐 큰 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나서 크게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어쨌든지 거래소에서는 계속적으로 유출은 되고 있고 아마 이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지속될 거라는 걸 여기서는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 9월 정도 돼가지고 또 한번 제가
이 가격들이 이까지 오른다 치면은 실제로는 아마 이 수준에서는 아마 5만 5천 달러 넘어가는 이 수준에서 한번 제가 방송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또 투자를 당분간은 뭐 크게 뭐 움직임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지 조금씩은 여러분들도 큰 움직임을 대비하시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번째 방송 드릴 때까지 성공 투자를 하시면서 잘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